주체사상. 북한의 최초 독재자 김일성이 창조한 사이비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창시된 공산혁명사상이죠. 그럼 여기서 주체가 뭘 의미할까요? 김일성은 주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라는 괴상한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파고들면 막스 레닌주의에 따른 공산주의 체제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통치 원리와 경험을 북한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체적으로 하자에서의 주체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북한의 3대 독재 김씨일가 마음대로 하자 여기에 가깝지만요. 막시즘을 제멋대로 변경한 사이비 중에서도 사이비 사상에 해당하는 주체사상. 북한은 나름대로 이 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먼저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듭니다. 한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즉 일제와 미제에 의해서 고통받고 분단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깝니다. 따라서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이 주체의 범위 안에 자주, 독립, 자위 등의 개념을 넣고 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했습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경제, 정치, 국방, 외교 각 분야에 대한 주체를 규정했죠. 정작 뒤에서는 소련과 중국을 모셨던 북한 정권이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른 자신들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기 의원의 집과 오피스텔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각종 현금 뭉치 외에 이상한 편지들이 발견됐는데요. 이른바 충성맹세 편지입니다. 먼저 이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 이석기 의원의 주소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국정원은 이곳에서 도청 탐지기 한 대와 북한 대남혁명론, 지도 핵심 육성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이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또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의 글과 같은 이적 표현물과 녹음 테이프 등 모두 40여 점의 압수품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날 이 의원이 실제로 거주했던 서울 도화동 오피스텔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선 이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 57통과 5만 원짜리 지폐 1820장이 든 등산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또 지자체에 들어가 공세적 역량 배치라고 이 의원이 쓴 메모도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으로 퍼뜨렸습니다. 강철 서신을 계기로 80년대 대학가에 빠르게 퍼져나간 주체사상. 이를 따르던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하는데요. 주사파는 곧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요 대학 학생회에 포진하고 급기야 학생운동권의 주도권까지 장악하게 되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혁명투쟁 전략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는 등 그 활동 범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는 팀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AM이나 FM 라디오와는 달리 구하기도 어렵고 소지만으로도 간첩 신고 대상이었던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서 북한의 대남선전기구가 송출하는 단파 방송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중에는 난수책이 있어야만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난수방송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비밀 지령이나 지시 등을 담은 문건들은 전국적인 주사파 조직망을 통해 대학가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임수경 방북 사건입니다.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대학 운동권들의 학생회는 1987년 8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이른바 전대협을 결성하는데요. 각종 불법 시위와 반정부 활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1989년 전대협은 북한의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간부 임수경을 미립북시킵니다. 임수경은 45일간 방북해서 김일성을 만나며 북한의 프로파간다 활동의 중심이 되었죠. 이후 한국에 돌아온 임수경은 전대협 의장 임종석 등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주사파들은 각종 공작, 간첩 활동은 물론 미립북을 할 정도로 거대한 인프라와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직력도 어마어마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을 포섭했죠. 예컨대 고졸 혹은 전문대 중퇴 20대들을 모은 셈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침투해서 고교생들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말고도 공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사파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종교계,
언론계 등등 사회 각 분야에 침투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론의 주요 사상가로 손꼽히는 안토니오 그람시. 그가 내세웠던 혁명이론은 진지전에 따른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혁명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혁명전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을 물들인 후 혁명의 순간이 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걸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주사파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 엄청나게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 배후에는 공작 자금 등을 댄 북한이 있었다고 훗날 전향자들이 고백했죠. 이들의 활동은 명백히 북한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현행법들을 위반한 불법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이 이러한 반국가적 지하 조직들을 다 소통하지 못한 이유는 주사파 운동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노조나 학생회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에서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주사파는 철저한 보안 유지를 그 생명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민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주위에서 보이면 정부 당국이 보는 프락치라고 생각해서 납치, 감금한 후 구타와 고문으로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도 여러 발생했는데요.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짓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가해자들 중 일부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래에서 일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으로 있었던 건 물론 이후 대선 캠프에도 합류하고 심지어는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죠. 이런 프락치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뻔뻔하게도 이런 행위들을 민주화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민주화운동이라는 빛 속에는 이러한 그림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정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을 정의로운 세력으로 미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사파는 90년대를 거치며 그 규모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죠. 당시 전향한 사람들은 오늘날 새로운 우익, 즉 뉴라이트라고 불리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 김씨 일가와 주체사상에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통합진보당 내 NL 계열이었죠. NL은 민족해방을 뜻하는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약자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일제, 미제 등에서 한반도를 해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일성의 가르침에 따라 주체사상을 신봉하죠. 이와는 조금 다른 계열인 PD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좌익 역사에서 NL과 PD의 궤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당 내 NL은 PD 등 BNL 계열을 정의당으로 쫓아내고 당을 완전히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죠. 그 이유는 통진당의 이석